식량 가격이 또 상승을 했다. 이대로면 식량 대란이 터진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보면 말입니다. 전월 대비 7월 식량 가격지수 상승폭이 1.6이나 올랐습니다. 1.6 많이 올랐어요. 추세순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6월에 122.4가 7월에 12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쉽게 보면 4월에 127.2가 6월까지 122.4까지 떨어졌거든요.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는 순간 바로 1.6이 올라갔습니다. 123.9가 된 거예요. 물론 2022년 3월에 159.7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식량 대란이다, 식량 위기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가 2월 24일이에요. 2022년이요. 그 당시에 식량 가격 지수는 141.4였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14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전쟁이 나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159.7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까지 갈 동안에 말입니다. 안 떨어졌어요. 6월에도 154.2였거든요. 지금요 123.9라는 게 뭐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낮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에요. 왜냐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게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 이 바그너 그룹이라고 용병 집단이 거기로 모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벨라루스도 폴란드를 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공군 헬기가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2번이나 들어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폴란드에서도 전쟁의 불씨가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도 곡창지대인데 전쟁 속에 휩싸여 있고요. 폴란드도 곡창지대인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동유럽의 정정 불안은 지금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식량 대란이 안 온다는 보장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곡물은 그나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0.7%, 125.9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20.9라는 것은 이게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치를 100으로 잡았으니까 25.9%가 퍼센트로 보면 올라갔다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적은 것은 아니죠. 유지리는 129.8 이번에 12.1%가 올라갔습니다. 왜 12.1%가 올라갔을까요? 이게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게 결국 해바라기 씨유라든가 이런 게 우크라이나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1%나 올라갔습니다. 그 많이 올라가던 설탕 3.9%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146.3이에요. 굉장히 높죠. 이건 이상기후 때문이잖아요. 이상기후 때문. 지금 사탕수수밭이 브라질에서도 박살이 나고요.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도 쉽지 않고요. 남미에서 주로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반구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우면 남반구는 굉장히 추워야 정상인가요? 남반구는 겨울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남반구가 겨울이 아니랍니다. 영상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남반구에 겨울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더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 가뭄이 이게 곡물, 작물 다 썰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대로라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 가격은 아무래도 말입니다. 가난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더 가난해지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게 부자인 나라는 맞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요. 우리도 식량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량 자급률이 2022년 기준으로 32%예요. 32%. 1970년만 하더라도 79.5%였는데 지금은 32%. 아니 쌀이 남아 도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급률이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주로 주식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쌀 다음에 밀이잖아요. 그죠? 쌀 다음에 밀입니다. 쌀 다음에 밀이고 밀 다음에는 콩일지도 몰라요. 콩 다음에는요. 옥수수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가격들이 다 올라가니 결국 말입니다. 저는 식량 대란의 위기가 온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먼 미래에 자손들을 생각을 한다면 시골에 농사 짓는 땅을 좀 사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입니다. 정부는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전 정책을 다 쓸 겁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시골의 땅들은 아무래도 좀 귀함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게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제가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참 제가 희한한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담으로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